여러분 안녕하세요. 손호라인입니다. 물리문제 해설 강의 15번째 시간이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141번 문제부터 15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1번 문제 보시면 이 문장 자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크리스탈에 주어지는 전압을 서로 다르게 적용을 해서 나타내는 기법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A번에 있는 아포디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사이드로 마티팩트를 감소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기법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표현은 크리스탈 쪽에 서로 각기 다른 볼테이지를 적용해서 펄스를 만들어내는 기법이다. 이 문장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패턴의 유형은 아니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위상차 어레이 트랜지서의 특징을 잘 설명한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B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레이 방식에서는 전기적인 집속과 그리고 전기적인 스티어링이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외적으로 이 위드스라는 부분에서는 메카니컬 포커싱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위드스라는 표현은 쉽게 Z-액시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슬라이스 시크니스, 단면 두께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랭스라든지 쉽게 영상에서 평면적인 상태에서는 일렉트로니컬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상에서 두께를 의미하는 표현이 나타나겠다면 여기서는 메카니컬 포커싱이 이루어진다는 특징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패턴은 단순하게 이러한 상태에서는 전기적인 집속과 전기적인 스티어링이 이루어진다. 이런 단순한 패턴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위드스에 관련된 것을 이 문제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 이러한 개념이 나왔을 때는 메카니컬 포커싱이 적용될 수 있겠구나 정도만 참고적으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두 가지의 스트럭처가 나란하게 있을 때 이런 것을 분간해주는 분해능이 어떤 건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림을 봤을 때 같은 라인에 있는 이 두 가지를 분간하는 분해능 같은 경우는 C번에 있는 엑시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양옆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분간해주는 것은 라테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은 C번으로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있는 표현도 함께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14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잘 나오는 패턴인데요. 영상에서 가까운 쪽 부분과 멀리 있는 쪽 필드가 같은 라인 덴시티를 갖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컨벡스 같은 경우는 가까운 쪽과 먼 쪽에 다른 라인 덴시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반면 리니어 같은 경우는 네모난 형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라인 덴시티를 가질 수 있는 특징을 갖게 되겠습니다. 관련된 정답은 D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영상이 만들어질 때 니어 필드와 그리고 멀리 있는 필드가 같이 동일하다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리니어를 의미하는 단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니어 필드 존은 작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반대편은 넓게 형성이 된다면 컨벡스를 의미하는 용어라는 것도 함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연관되는 표현 정도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는데요. 문장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로 위드스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깊이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위드스가 변화하는 기법을 찾는 문제입니다. 네, 이전에 카메라 렌즈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카메라 사진 찍어 볼 때 포커싱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여기 있는 구경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되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깊이에 따라서 위드스라든지 또는 구경의 사이즈가 변한다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B번에 있는 다이나믹 어퍼처라는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것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적 구경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깊이라든지 여러 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사이즈가 바뀌는 구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기법이 B번이라는 것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서 146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포커싱과 관계없는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A번과 B번, C번과 2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포커싱과 연관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D번 같은 경우는 포커싱과 관계없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매칭 레이어 D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4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강조를 드리고 해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레이트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물리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타입의 포커싱을 했을 때 프레임 레이트가 감소되는지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포커싱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영상을 비교해보면 한 곳에 포커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초점의 포커싱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면 그만큼 할 일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집속이라든지 포커싱의 개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반대로 프레임 레이트는 올라간다라고 기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포커싱이 여러 개로 일어난다 이러한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정답은 D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멀티플이라는 표현이 가장 핵심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레임 레이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이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D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프레임 레이트와 포커싱의 관계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4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 자체에서 핵심 키워드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멀티플 프리퀀시 스캐닝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파수가 좁은 Q팩터보다는 넓은 밴드위스를 갖고 있는 이러한 탐촉자를 선택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담고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멀티플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가장 연관 있는 보기는 B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넓은 밴드위스를 갖고 있는 탐촉자를 선택하는 것이 이러한 프리퀀시를 사용하는 데 가장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14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 용어를 찾는 내용인데요. 먼저 해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접한 곳에 있는 구조물을 구분하기 위한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인접한 있는 스트럭처를 구분할 건데 에코도의 차이에 의해서 구분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초음파상에서 영상을 표현할 때 에코도가 어둡다 또는 에코도가 밝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영상의 대조도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접해 있는 스트럭처의 에코도를 구분할 수 있는 것과 연관된 용어를 찾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대조도 분해능인 컨트라스트 레졸루션 2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50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스캔라인 덴시티가 증가했을 때 같이 개선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좀 따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큰 틀은 라테랄 레졸루션과 연관되는 문제인데요. 라테랄은 이 빔폭과 연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사이즈의 빔폭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 내부에 있는 두 가지 반점은 서로 분간되지 않고 하나의 구조물로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빔폭을 감소시켜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빔폭을 줄여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것도 분간해낼 수 있고 옆에 있는 것도 같이 분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빔폭의 사이즈가 이 정도로 얇아지게 되면 여기 있는 구조물과 바깥쪽에 있는 구조물을 분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라인 덴시티가 많아져서 촘촘하게 형성이 된다면 이런 식의 라테랄 레졸루션을 분간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스캔라인 덴시티가 증가했으라는 표현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빔폭 자체가 보다 촘촘하게 바뀐다라는 표현이라고도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있다는 것도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5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